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 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만신창이 경총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준 경총 부회장이 해임이 되고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의 혼란 때문이죠. 오늘은 이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송영준 부회장 해임 결정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조직을 총괄하는 경총 상임부회장이 회원사 표결로 해임 처리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고요. 처음이겠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노동부 국장 출신이라는 경총에 어울리지 않은 어떤 이력의 부회장이 해임됐다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407개 회원사 가운데 233곳이 임시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170개사는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해서 63개사가 이제 회의에 실질적으로는 온 것이고요. 이 중에서 송영준 부회장 해임한 찬성표는 224표로 가기로 된 거니까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온 셈이죠. 해임 사유는요? 파행적 사무국 운영,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 및 회장 업무 지시 불이행, 경총의 신뢰 및 명예 실추 이런 게 안건에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할 때 노동계하고 입장을 같이 했다라는 점하고 또 사무국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일 등 이제 가리키는 말들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부 국장 출신이다라는 점에서 좀 불신이 있었다 이런 점을 또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또 경총에 오래 있던 분이죠. 이동웅 전무. 이 사람도 그만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동웅 전무는 송영준 부회장이 오기 전에 차기 부회장으로 유력하게 꼽혔던 인사인데 지금 사무국 살림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송경식 회장이 얘기하기를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웅 전무의 경우에 최근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사임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비자금 의혹은 뭡니까 내용이? 송영준 부회장 이전에 김영배 부회장이 14년간 장기 집권을 해서 경총이 김영배 왕국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시기 동안 사업 수익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상여금 쪼로 줬다 이런 보도가 이제 한겨레를 통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볼 때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김영배 부회장 측은 일부 규정을 못 지키고 좀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총에도 무슨 사업 수익이 있습니까? 이게 연구 용역 이런 얘기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섭권을 위임받은 대가 성격의 어떤 자문료 이런 거거든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 서비스의 협력업체를 대신해서 경총이 노조와 단체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8억 4천만 원 넘게 받은 사례가 있고요. 또 LGU 플러스나 SK 브로드밴드의 경우에도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삼성이었던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삼성전자도 경총한테 교섭권 위임해놓고 배후 조정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죠. 지난 2월 달에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대응 마스터 플랜 문건이 확보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경총이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의 교섭권을 위임받아서 협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계속 교섭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전수를 조율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업 수익 부분도 이게 결국 리베이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련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총이 교섭권을 위임받는지 이걸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경련이랑 경총이 좀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요. 5.16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부패한 기업인들을 막 잡아갔었는데 일본에 있던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러지 말고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테니까 좀 풀어줘라 이렇게 합의를 해서 만든 게 1961년에 만든 전경련이죠. 그래서 전경련은 주로 정부를 상대하고 좀 정책적인 입장을 제기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해온 것입니다. 경총은요? 경총은 1969년에 섬유노조와 대한방직협회 사이의 갈등을 계기로 해서 일신제강, 전남방직 이런 전경련 회원사 일부가 주도해서 만든 단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사관계에서 주로 사측을 대표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익단체 역할을 해온 것이죠. 2007년에 폐지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같은 게 이제 경총이 주장해서 생긴 대표적인 이 독소 조항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쨌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경총도 변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련은 주로 정부를 상대하는 곳이고 경총은 노사관계에서 재계를 대변한다. 그랬었죠.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어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일단 실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좀 하루를 지낸 풍경을 보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기업별로 상당히 다양할 텐데 우선 첫 번째 소개할 항목은요. 이 노동시간이 짧아지니까 좀 임금 구성이 달라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포괄임금제 폐지 부분입니다. 네이버와 위메프의 경우에 이제 보도가 나와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등의 수당을 매월 일정액으로 산정을 해서 연봉에 그냥 다 포함시키는 이런 방식이죠. 예. 이게 결론적으로는 연장 근로를 아무리 해도 이제 받는 돈은 똑같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을 하면 어차피 노동 시간을 계산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폐지한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폐지하면 연봉이 줄어드는 겁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괄임금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고정된 수당 이 부분을 그냥 뭐 말 그대로 없애게 되면 실질적인 연봉 삭감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예.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나 위메프 등의 경우에는 애초에 고정연당 수당에 해당했던 부분을 좀 임금 이 부분을 기본급에 산입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연봉 하락 효과는 없애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예. 또 기본급이 오르면 연장 근로에 따른 수당도 오르게 되기 때문에 기업엔 약간 부담인데 이런 결정을 좀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컴퓨터를 자동으로 꺼지게 만든 그런 회사들이 많다면서요. 일명 PC오프제라는 건데요. 언론에 등장한 어느 대기업의 사례를 좀 보면은요. 5시 반이 되면 컴퓨터에 이제 30분 후에 컴퓨터가 꺼진다.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거고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좀 주변 정리를 해라. 이런 음성도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퇴근 준비를 시작을 해서 6시 땡 치면 이제 집에 간다. 이런 개념인데요. 물론 이 화면에서 연장 근로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일을 더 해야 돼서 10분 간격으로 재부팅한다는 부작용 사례 이런 것들도 같이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유연근무제를 다양하게 도입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대기업들이 일부 부서 등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이런 거를 도입해서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은 한 달 범위 내에서 총 근로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시간을 좀 자율적으로 이 노동자가 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죠. 예. 그리고 재량근로제의 경우에는 기자나 연구 업무 종사자처럼 사용자가 노동 시간 그리고 노동 수행 방법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직정한 경우에 그냥 이제 일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노사가 서면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로제 설명하면서 지금 기자 얘기했는데 언론사들도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300인 이상의 경우에도 지금 1년 유예시켜준 그런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신문사는 올해 이제 52시간 근무가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토요판 발행을 없애버리는 걸로 여기에 이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고요. 또 수습 기자들의 경우에는 심야까지 경찰서를 순회 취재하고 아예 경찰서에서 살다시피 하는 이런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앞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자들의 특성상 또 취재 시간을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모로 아직도 난감한 상황인데요. 예. 물론 다른 분야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아니겠습니까? 제도의 취지를 지키는 방향으로 모두가 좀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만약 이걸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느냐 마느냐, 단속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정부 내 혼선이 있다면서요? 이 6개월 계도 기간을 일단 두기로 했는데 노동자가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고발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29일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도 기간에도 위법 행위에 눈을 감지 않을 것이고 법적 처벌은 강화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다라면 사용자가 고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고발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봤는데 어제는 또 처벌 유예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한 발 물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여기다가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를 이제 3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6개월로 늘려준다. 이런 주장을 이제 경제부총리 등은 하는데 이걸 두고도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좀 입장을 통일을 해줘야 혼선을 줄일 수 있는데 약간 걱정이 좀 됩니다. 정부부터 빨리 정리해야죠. 그렇죠. 시사회기 세 번째 항목은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일이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물러섰다는 거죠? 독일 오스트리아 국경에 난민 심사시설을 만들고 다른 국가에서 난민 신청 절차를 거친 사람들을 해당 국가 협의해서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정부 내에서 합의가 안 되다가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간신히 이제 합의에 이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메르켈 총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참 유럽의 난민 문제 우리가 좀 곰곰이 들여다볼 대목이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는 좀 우리 일이기도 하니까요. 같이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